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주민들과 또 입상객분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이 실수로 실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불씨 관리에 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하게 됐을 때 초기에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서로 빠르게 신고를 좀 해주신다면 불길을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드네요. 오늘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모두의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자,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밑에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이 마침 또 지구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 생각 특히 청년 여성의 생각을 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질이 정말 너무 풍요한 시대라 먹고 입고 쓰고 뭐 소비하는데 죄책감은 어느 날 번뜩 느끼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두 분의 소비 생활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죠. 개인적으로. 최유경 활동가께서 먼저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너무 많이 쓰고 또 버려가지고 되게 이 질문에 받았을 때 되게 민망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소하게는 이제 머리끈이나 손톱깎이처럼 이렇게 사소한 이제 물품들을 정말 집에서 블랙홀처럼 없어지는? 사도 늘 없는 그런 물품들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또 크게는 아무래도 의류들이 사실은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유행처럼 왜 그럴까요, 정말?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도 되게 부끄럽지만 공감하는 편이라서 이제 매 계절마다 또 있는데도 계속 옷을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절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자기 고백을 조금 해주셨는데, 네.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뭐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네. 요즘에 이제 MZ 세대를 이케아 다이소 세대라고도 부르는데 거주가 임시고 또 유행이 짧고 빠르다 보니 소비도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이제 브랜드명으로 이 세대의 삶의 특성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선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제 싼 옷 같은 거를 많이 사고 버리게 되는 것 입고 같아요. 버리는? 네, 그러니까 새 계절이 됐는데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는 그 사이 또 유행이 바뀌어 버렸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배송비 무료를 노리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는 게 문제인 것도 하나 더 사면 배송비 무료인데. 예. 그래서 한 개를 사면 되는데 필요한 곳에 가서 사는 게 조금 귀찮고 온라인이 좀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문을 하면서 무료 배송을 받으려고 이제 여러 개를 사서 쟁여두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가도 또 유통기한이 막 지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 많이 사는 게 먹는 건데. 이게 정말 유통기한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두면 버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참 이 모든 자원이 환경과 사실은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옷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한 뭐 음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네. 사실 단연 이제 배달 음식 먹을 때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이제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고 특히 저는 또 혼자 살다 보니까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또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먹을 때야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데 이렇게 쓰레기 버릴 때 정말 이렇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혼자이다 보니까 음식을 또 버리는 양도 엄청 많고. 음식 쓰레기도 있고, 네,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냉장고를 이제 청소할 때마다 이제 냉장고 안에서 이제 생태계가 펼쳐지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생태계 다양한 곰팡이를 곰팡이나 박테리아 하고 그런 좀 고통스러운 건 둘째치고 좀 이렇게 먹지 않고 다 못 먹고 버리는 쓰레기들의 양을 볼 때마다 좀 착잡한 마음 같은 것들이 또 드는 것 같고. 특히 또 배달 음식을 줄이려고 요즘에 뭐 온라인 마켓 서비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큰 택배 박스 이제 종이 박스에 이제 소스 하나 들어서 달랑 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스통 소리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너무 어렵다. 그쵸. 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다. 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네, 혼자서는 근데 음식을 해도 남죠. 맞아요. 자꾸 재료들이. 맞아요. 예. 그럼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언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자원 때문에 풍족한 자원 때문에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문제는 생활에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처럼 약간 좀 풍요로 인한 쓰레기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뿐만 아니라 카페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남겨서 통에 이제 먹다 남긴 액체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걱정이 되고 약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면 이게 다 어디로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맞아요.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지금 최인선님께서는 지구 환경 때문에 벌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를 보고 충격을 먹으셨다고. 네. 계절 바뀔 때마다 입으로 없다는 생각은 이제 만 60살이 넘으면서 이 생각을 버리셨다고. 이게 참 어렵죠. 네. 자, 그러면 환경에 해를 좀 덜 끼치는 방향으로 소비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봐야겠다는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사실은 아직 다 찾았다고 또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서 계속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요즘에 제 생활에서는 좀 제로 웨이스트 샵이 되게 좀 재미있고 재미있는 좀 실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사무실 근처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에 1인 가구로서 치약부터 뭐 샴푸나 빨래비누 등등을 이제 소분해 갈 수 있는 리필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천연 수세미나 뭐 대나무 칫솔 같은 제로 웨이스트 이제 재활용 용품들을 판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재미? 이렇게 소분해서 집에서 또 알뜰히 쓰고 좀 그런 대나무 칫솔이나 좀 그런 천연 수세미 같은 것도 좀 집안의 용품들을 바꿔가는 재미?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다고 여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텀블러 같은 경우에도 좀 대표적인 실천이잖아요. 근데 사실 매번 까먹고 매번 잊어버리고 맞아요. 이제 좀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좀 세척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보는데. 네. 그러면 이 제로웨이스트 샵에서는 그 1인 가구 경우는 조금씩 그 제품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덜어가나요? 네, 이제 용기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이제 용기를 들고 가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소분을 해갈 수 있도록 좀 돼 있는 자기가 시스템. 사용하는 용기를 가져갈 맞아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용기를 판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런 최근에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나 리필 상점 같은 곳에 이제 발견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물건만 팔고 포장재나 플라스틱 용기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유지하는 식당에 가도 항상 음식을 살 때 용기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샴푸통을 가져가서 샴푸만 채워오거나 차와 과자 등을 살 때 통을 가져가서 담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중국 등에서는 음식 낭비를 이유로 먹방을 금지하는 일이 있었어요. 먹방 금지. 네,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과시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먹는 게 유행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이상을 시켜서 이제 펼쳐놓고 먹는다거나 이제 굉장히 과식하는 식문화가 예전에는 되게 좀 우리가 많이 못 살 때는 어쩌다가 손님을 한번 대접할 때 과시적으로 좀 많이 차리고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약간 먹방 문화 때문에 혼자 먹더라도 먹고 싶은 종류를 여러 개를 다 시키고 남기더라도 그렇게 먹겠다라는 게 약간 유행처럼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고 힘들다면은 저는 커피를 다 마시는 것도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버려진 커피를 정수하는 데 들어가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다 마시는 것도 이제 작은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가급적 그런 것들 물론 먹고 싶어서 다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음료를 남기지 않고 다 마시는 것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음료 한 가지도 사실은 그거를 씻어내려면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 음료를 정화하고 하는데. 정수해서 물로 돌리려면은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요. 네. 네. 자기가 처음에 시킨 그런 음료나 물들을 지금 커피라든지 이런 걸 다 드시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옷은 잠깐 입고 버리는 그런 패스트 패션보다는 그러니까 좀 뭔가 오래 입는 게 낫다고들 하고 가급적 오래 쓰려면 좋은 소재로 된 좀 잘 썩는 소재로 만든 거라든가 뭐 업사이클링이 되는 제품들을 사서 쓰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러려면 사실 옷도 알죠? 비싼 게 오래 입잖아요. 근데 이제 비싸서 과연 그걸 몇 년에 한 벌을 살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고 적을수록 환경오염하고 더 친숙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 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 다 좀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옷 사서 오래 입는 거 되게 좋고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이라는 네. 것을 당장 사실 좋은 옷을 살 만한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결국에는 쌓은 옷을 여러 번 살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친환경 소비나 지속 가능한 소비 역시 좀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좀 이 신자유 시대 현대인들에게 당장 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의 등장 이후에 좀 비건이나 제로웨이스트 문화 역시 모두에게 접근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이것이 계속 세련되고 고급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도 그러면 좀 나눠지게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자꾸.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 6월에는 정부에서 제작한 바지 한 벌 정부에서 제작한 이제 바지 한 벌을 중고 거래할 때마다 탄소 배출량 33kg가 감축된다고 설명하는 광고가 좀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 광고에 출연한 배우가 뭐 실천하는 당신이 탄소 다이어터라고 외치지만 이것이 정말 시민 개인이 청바지 중고 거래를 안 해서 문제인지는 좀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정작 사실 이런 광고를 만드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청바지나 중고거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개인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이나 떠넘기는? 네, 이런 것들을 묻는 행위가 좀 문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개인의 노력이 정말 물론 모이면 큰 힘이 되겠지만 네. 정부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지적이신 것 같고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가난할수록 이런 정보나 이제 제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를 모두 이제 비싸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가능성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면 비용을 핑계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돌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흔히 이제 패스트 패션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옷 오래 사서 입는 게 좋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소위 말하는 좋은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런 의류가 잘 닳지 않는 환경에서 꾸준히 의류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이 오래 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막 사실, 입지 않으니까. 네, 사실 캐시미어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닳는 옷이에요. 잘 해지는 옷이고 그런 것들이 과연 오래 가는 옷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좀 낡은 옷을 입거나 최신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 네.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타인의 차림이나 소지품에 너무 많은 관심과 오지랖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걸 가지면 나도 그걸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불행한 거다라고 주입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것들을 사야 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사서 쓸까보다 어떻게 하면 소비와 생산을 줄일 수 있는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업사이클링이나 친환경 제품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비싼 친환경 제품을 못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싸지 않은 물건을 심심풀이로 혹은 시즌별로 샀다가 버리도록 하는 마케팅이라던가 산업 구조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비 산업 같은 것들이 짧은 만족을 주고 다시 또 다른 소비로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데 굉장히 능통합니다.
특히 이제 뭐 잔고는 채울 수 있지만 재고는 채울 수 없다처럼 소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소위 말하는 명언으로 보장된 말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를 미덕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을 줄이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걸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를 줄여야 된다. 네. 이건 정말 생각의 어떤 틀을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쉽지는 않은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차차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비를 좀 줄이려면 중고거래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럼 서로 조금 다른 걸 번갈 바꿔 입고 이러는 거 예전에 막 아나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돈도 결국은 덜 들고 쓰레기가 좀 일단 적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고거래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안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무리 빈티지 옷이 유행해도 이제 폐기되는 옷무덤들이 굉장히 여전한 것처럼 생산량이 그대로면 사실 버려지는 양 역시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신세계그룹 등의 대기업들이 이제 중고거래 어플 등에 이제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중고 시장 자체가 대기업들의 타깃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네.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자원순환의 의의는 크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쓸만한 것이 다른 사용자를 찾아갈 수 있음에도 그 물건이 결국에는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쓰레기가 된다는 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중고 거래는 지금 이렇게 좀 과잉 생산 시대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라는 책에는 핀란드 환경부가 1980년대에 처음 재사용 센터를 지을 때 부지를 빌려주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오프라인 중고 거래 가게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지원이 있군요. 네, 국가 지원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중고 거래 문화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핀란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품을 직접 보고 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고 사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던 소비 방식을 좀 바꿔서 상상하고 고민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들, 이제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될 이 미래 세대들은 환경에 대한 아무래도 더 고민이 많을 것 같고 노력도 하는데 사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인이 중요한 것이냐,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냐. 물론 이제 개별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업과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제 작년 여름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내에 있는 이제 10대 기업들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룹들, 이제 대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부 이행 계획이나 목표 등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10대 그룹 100개 계열사 중에 사실 44곳만이 그린피스의 설문에 응답했고 또 그중에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연도와 이행 계획을 보유한 곳은 25곳에 그쳤거든요. 네. 그리고 주요 그룹 중에 이제 2곳은 전 계열사 가 설문에 응답했고 또 100%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사실은 목표 연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 연도가 늦은 계열사들이 많아 C+를 받았는데 또 이게 아이고. 최고점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개인보다는 기업의 구조에서 기후위기는 더 크게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 구글 등은 이미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좀 미진한 핑계가 아니라 100% 재생에너지 전환 약속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역시 이제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기준에 맞는 2030 이제 탄소 배출 감축량 목표를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 차원의 지금 너무 구체적이고 그런 목표들이 지금 일단 제대로 안 돼 있다. 네. 성적도 변변치 않다. C+죠. 라는 지적을 지금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이런 소비에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요. 사실 과대포장 등의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과도한 포장을 줄이자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직접 행동이 2018년부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어택운동이라고 해서 환경운동 단체와 이제 SNS를 중심으로 모인 시민들이 예쁜 쓰레기라고 불리는 화장품 용기나 불필요한 통조림 햄 뚜껑이나 빨대 같은 걸 기업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1+1 같은 묶음 포장이 금지가 되고 명절 선물 세트에서 이런 통조림 햄의 뚜껑이 없어지고 빨대를 제거한 멸균우유가 출시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덜 쓰고 그리고 물건을 좀 덜 소비해도 생활할 수 있는 노동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45년 동안 영업한 대구의 한 다방에 다녀왔는데 그곳 사장님이 예전에는 음료를 길에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는 되게 상스러운 일이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차는 앉아서 마시는 거다. 분위기를 즐기면서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이동 중에 뭔가를 먹으면서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용기를 가져가서 제품을 소분해서 사고 소비를 줄이는 대신 조금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일회용품을 사고 나의 어떤 편의를 줄여줄 제품들을 자꾸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축된 시간이나 확보한 효율성이 또 어디에 쓰이는가 생각을 하면은 또 다시 약간 기업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산성과 효율성은 사실은 인류의 것이 원래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좀 번거롭더라도 좀 노력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두 분께서 이것만은 좀 제안해주고 싶다. 나도 같이 하더라도 이걸 한번 제안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게 있다면? 사실 이미 모두가 풍요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역에 굉장히 규모가 큰 화재나 아프리카 지역은 사실 기후위기로 건기 시즌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현실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 역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 풍요들이 무엇으로 쌓아 올려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제가 어릴 때만 떠올려도 지금의 풍요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소비로 인한 풍요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기준이 올라가는 시기가 10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3년이었다가 점점 더 빨라져요. 더 빠르게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식인데 그만큼 미래의 자원을 다 땡겨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뭔가를 사서 즉각 충족되는 그런 만족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9383번님께서 인간 자체가 오염원이라 어떤 방법이든 쉽지 않네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네, 그런 생각도 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오늘은 환경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중이다.